20일간 숨가쁜 유세전에 돌입했다. 관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아주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양강의 초박빙 구도 속에 야당의 단일화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막판까지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또 윤 후보는 현충원 참배 후 청계광장에서 유세. 예, 바로 우리 이승훈 기자의 현장 리포트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안 후보는 TK 일정에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다. 네. 심상정 후보죠. 광주 여수 사고 현장을 찾았다. 여 네 후보는 또 공식 토론회에서 초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예, 왜 다른 후보는 초대를 못 받고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는 초대를 받느냐? 예, 바로 이 후보들의 당에는 현직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직 의원이.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직 의원이 3명이고요. 예, 심상정 후보는 지금 6명인가요? 네, 그렇게 현직 의원이 있고 없고가 따라서 굉장히 그런 선거 공영제,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초대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총선 때만 되면은 의석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혈투를 벌이는 겁니다. 예, 현역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벌여오는 것이죠. 네, 김재선님, 자쿠라님, 강미수님, 정치인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 예, 강미수님 메시지가 저는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예, 박상철님, 네, 철수하는 경영. 예,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오늘 숨가쁜 유세전에 돌입하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이 여론조사의 향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론조사의 향배. 오늘 조선일보가 TV조선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33.2, 윤석열 38.8, 안철수 8.4. 여기서 두드러지는 게 안철수가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 숫자로 저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8.4. 네, 11, 12%가 됐었는데 그게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윤과 이와 윤은 어떻습니까? 5.6%포인트 차이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는데 그것은 오차범위 박힐까요? 아닐까요? 네, 바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안.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확실히 앞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다. 네, 오차범위라는 얘기는 이 기사, 여론조사 이 방식이라든가 또 날짜 또 기관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저 수치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이 되는 거니까,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오차범위 밖이 아니라 추격을 따돌린 게 아니라 오차범위 안에서 아직까지도 혼전 중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예, 아주 정확한 그런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전체적 상황 38대 33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40, 50대, 20, 30대 어떻게 표심이 갈라지는지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자 대결 후보 윤석열 38, 이재명 33.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쭉 29.3에 이재명이 36.5. 요게 11월 29, 30일. 그러니까 두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죠. 그때 저게 바로 이른바 국민의힘의 내란, 자중질환이 있을 때, 예,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어떻습니까? 허위 경력, 이 과장 경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불거져서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앞선 상황에서 쭉 지나니까 혼전을 갔다가 혼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윤석열이 앞서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예, 1월 16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전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앞서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네, 안철수 12.2,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2까지 올라가다가 저럴 때가 안철수가 가장 피크를 찍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완주를 하겠거니, 왜 15%를 넘으면은 선거 경영제로 200~300억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다 보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철수가 12에서 15까지만 치고 올라가면 안철수가 이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완주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에 나올 때가 바로 저였죠. 그런데 그 뒤로는 탄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집으로 이렇게 됐더니 이제
급기야 8.4. 네. 심상정 후보는 뭐 큰 기복이 없습니다. 4.2에서 2.7, 다시 3.1. 예, 약 한 3에서 3.5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서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53.4 대 36.7.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유권자들이 53.가 절반이 넘는다. 네. 아직 요 정권 교체, 이게 55%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전문가들이 꽤 있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저게 정권 교체가 55를 넘으면은 게임은 상당하게 그 차이가 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변곡점인 것이죠. 예, 티핑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 아닙니까? 예, 99도까지는 물이 끓는 것 같지도 않은데 100도만 딱 넘으면은, 즉 비등점만 올라가면은 이게 물이 펄펄펄펄 끓는 것처럼 바로 티핑 포인트가 55%라는 것이죠. 근데 55%가 지금은 약간 모자랍니다. 53.4.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후보도 박스권에 갇혔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정권 교체를 염망하는 여론이 55%를 만약에 넘으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연령별로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20대, 30대,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섭니다. 20대는 16대 23으로 30대는 27대 43. 예, 특히 30대의 윤석열 지지 강도가 점점 강해지죠. 네, 수치만 놓고 보면은 뭐 상당히 우열이 지금 드러나는데, 자, 문제는 또 40대, 50대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렇게. 40대는 이재명이 56, 윤석열이 22. 차이가 2배도 더블 스코어도 넘죠. 예. 그래서 40대가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있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최대의 보물창고라는 얘기가 저래서 나오는 것이죠. 네. 50대는 40대만큼은 아니지만 40대만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은 50대에 45.4 이재명 지지, 또 35.8 윤석열 지지. 요 50대는 초반, 중반까지는 40대에 경향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50대 중반 넘어서 50대 후반은 60대 이상의 경향하고 동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대 중반 아래는 이재명 후보 지지가 월등히 강하고 50대 중반 이상 후반이라든가 거의 60에 다다르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로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60대 이상 어떻습니까? 60대 이상은 또 마찬가지로 더블 스코어죠. 더블 스코어도 훨씬 더 됩니다. 예, 이재명이 23.8, 윤석열이 57.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50대를 제외하고 20대, 30대, 60대, 70대, 80대들은 윤석열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어떤 전략입니까요? 세대 포이론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세대 포이론. 세대가 40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40대라고 그러죠. 40대, 50대 초반. 예, 이 연령대를 20대, 30대, 60대, 70대, 80대들이 이렇게 포이론을, 그래서 이 한 2달 전부터 국민의힘은 세대 포이론이라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해서 20, 30대에 아주 특화된 그런 공약이라든가 또 60대, 70대 분들이 아주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보라든가, 그래서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연령별 이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자, 지역별은 어떨까요? 지역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차이가 이제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을 보면은 서울이 43.7, 이재명이 30.4. 예, 서울에서도 무려 13%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서울이 전 국민의
하나의 그 집합소죠. 집결판. 예, 서울에서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큰 위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한 2주 전부터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진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큰 거 한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탈모약이니 탈모 치료제를 건보에 적용한다는, 물론 뭐 탈모 인구가 그야말로 한 500만에서 7, 800만까지 가니까 그 표도 무시를 못 하겠지만, 이렇게 소소한 그런 그 공약 갖고는 이게 연세를 뒤집지는 못한다. 그래서 큰 거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나온 게 큰 거 한 방 아닙니까? 예, 계속 보겠습니다. 예, 인천 경기는 39대 27로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 즉 이게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이른바 정권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수치가 보여집니다. 예, 대전 충청은 40대 32,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 이 부친 고향이 충남입니다. 충남. 예, 그러니까 바로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고향을 따라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광주 전라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광주 전라. 네, 역시 60% 넘는, 이게 여론조사에서 60%면은 실제로는 한 75에서 85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 즉 호남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TK 대구 경북에는 호남만큼은 안 되죠. 네. 아직 그 윤석열 후보도 50%를 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9.5, 이재명 25.9. 그러니까 TK에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 즉 보수의 아주 이 본산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도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60%가 훨씬 넘는다. 여론조사에 60%면은 실제로 뚜껑을 열면은 최소한도 75, 85%는 될 것이다. 네, 부울경 PK라고 하죠. PK는 45대 25로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네, 지역별, 연령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또 이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게 적폐청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십니까? 라고 돼 있습니다.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는 분이 40%가 나왔군요. 그 다음에 적폐청산은 무슨 적폐청산이냐? 그 말, 이른바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38이니까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죠. 네, 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발언과 관련해 어느 쪽에 공감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 윤석열 39.8, 문재인 38.4. 크게 지금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그만큼 아주 민감한 그 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호감도도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에서 이 편파 판정으로 한 3, 4일 동안 아주 전 국민이 아주 이 분노를 많이 표했는데, 중국 호감도에 관련된 이 여론조사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2.6점. 예, 정말 낙제 점수죠. 2.6점. 30%가 빵점을 줬다는군요. 빵점. 예, 미국은 7.2점, 일본은 3.4점.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우리가 36년간 지배를 받아서 이른바 반일에 대한 그런 이 국민 정서가 뭐 분명히 없잖아. 어느 일정 부분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반중 정서가 더 높다라고 하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시겠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일본이 3.4인데 중국의 2.6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반일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반중 정서가 더 강하다. 예, 물론 뭐 북한은 지금 중국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2.4점. 네, 지금 저 표로다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죠. 미국 7.2, 일본 3.4, 중국 2.6, 북한이 2.4. 네,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방침인 삼불 정책 평가는 어떨까? 다음 정부도 계승해야 한다라는 게 40.4, 다음 정부는 계승하지 않아야 된다 43.8. 네, 이것도 약간
이 다음 정부는 다른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살짝 많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단일화 관련 또 이슈도 물어봤습니다. 단일화 관련 단일화가 되면은 누구 후보를 지지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재명 33, 윤석열 43.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될 거면은 이재명 28, 안철수 43. 네,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자기를 찍겠다는 사람은 비슷한데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니까 안철수가 후보로 될 때 이재명은 득표를 더 낮게 하는 그러니까 중도 표심이 다 안철수로 흡수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네. 중도 중에서는 차마 윤석열은 못 찍겠다 그러고 아이고 뭐 기본소득이나 돈을 많이 준다니까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기에 포함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단일화 때는 안철수 지지자가 30%가 윤석열 선택을 하지만 윤석열 지지자는 67%가 안으로 이동을 한다. 왜? 윤석열 지지자의 상당 부분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됐어도 안철수를 찍겠다. 왜? 안철수로 하는 것도 정권 교체의 일환이니까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조사 때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는 이재명 지지자 60%가 안철수, 9%가 윤석열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 60% 중에는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꽤 적지 않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 오늘 D-22일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된 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펀드 모금액,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니까 펀드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펀드 모금액으로 살펴보니 이재명은 768억이 모였군요. 네. 윤석열은 500억이 모였습니다. 네, 여기 펀드라는 얘기는 선거 뒤에 1년에 2.8% 이자를 더해서 상환, 즉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모금액으로만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죠.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는 500억이 상한 더 이상 안 받고 딱 500억만 채우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받지를 않은 거니까요. 예, 이걸 상한액을 없애면은 뭐 500억이나 700억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상한액을 500억으로 채웠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받지를 않은 것이죠. 네, 여기에는 이렇게 뭐 10,000원 단위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약간의 이자, 1년에 2.8%의 이자를 얹어가지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네, 여기에 중간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기사를 보면은 네. 30분 만에, 네, 지금 국민의힘 30분 만에 펀드 개설 30분 만에 400억, 53분 만에 목표치인 500원을 다 채웠다. 국민펀드는 일정 금액을 약정하면은 5월 20일,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끝나고 나서 약 한 달 보름 뒤에 원금의 2.8%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네, 민주당은 NFT 대체 불가 토큰을 활용해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해 대선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9일 오전 9시에 시작된 펀드 공모가 109분 만인 오전 10시에 목표액 350억을 채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어떤 뭐 여론조사 지지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네, 주요 후보 이력을 여러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후보 표. 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쭉 나오죠. 이재명은 만 57세. 네, 윤석열은 만 61세. 4살 차이가 나는군요. 심상정은 62세. 이 주요 후보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59년생이니까. 심상정은 59년, 윤석열은 60년, 안철수는 62년. 네. 네, 주요 경력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되어 있고요. 네. 학력은 중대법대, 서울법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서울대 대학원 4명 중에 3명이 같은 학교 출신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재산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재명 32억, 윤석열 77억, 심상정 14억, 안철수 1979억. 예. 그 안랩이라고 하는 본인이
그 세운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뭐 공시지가로 한 거니까 실제 재산은 곱하기 2.5배 정도 하면 될 겁니다. 2.5배. 그러니까 이재명이 32억이면은 한 7, 80억 자산가는 되는 것입니다. 병역은 어떻습니까? 병역. 네. 이재명, 윤석열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죠. 예.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심상정 뭐 후보인, 여성이니까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만 군대를 다녀왔죠. 전과 건수. 예, 이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아주 취약한 점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과 3범, 3건의 전과 건수가 있고요. 다른 후보는 없고, 심상정 후보는 2건이 있습니다만은 2건이 아마, 이 시국 관련 그런 그 사실이니까 크게 지탄을 받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D-22일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와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현장의 분위기도 이승훈 기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홍익인간님은 군대 안 간 사람은 뽑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자쿠라님, 홍익인간님, 고객님, 설리향님, 김재선님, 미래비전님, 네. 네. 6번 찍어 1억 받고 국민주의 있는 나라 만들자. 1억 받고라는 건 허경영 후보의 아주 제일 주요한 그 공약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공약이 나오면은 주 공약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